우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별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부평 갑 후보들 만나보겠습니다. 부평은 3보급단 군부대 이전과 또 캠프마켓 반환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큰 지역인데요. 후보들별로 어떤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 토론 초청 대상 기준을 준용해 지역의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부평갑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치열한 경선 끝에 이 더불어민주당 본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그만큼 출마의 소감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출마의 변부터 말씀을 해주시지요. 일단은 뭐 치열한 경선을 치렀거든요. 근데 아낌없는 그 후원을 해주신 지역 구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지역적인 문제와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있는데, 먼저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부평이 호재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GTX 비노선이라든지 또 제3보급단 이전, 미군기지 이전 등 굵직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단위 사업으로만 끝나서는 사실 부평 전체의 발전에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평이라는 지역이 수도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 위치를 무엇으로 자리매김할 건가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단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이랑 새로운 이제 경제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다 분배를 통해서 분배가 결국은 단순히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좀 더 뒷받침할 생각이고요. 지금 있는 각종 개혁,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또 언론 개혁이라든지 이런 개혁 활동에도 동참을 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호재가 많은 지역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후보가 생각하는 이 부평 갑의 현안, 당면한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이제 부평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그러니까 유통단지였습니다. 이 수도권 전체에서 서부의 유통단지인데, 지금에는 뭐 부평시장이라든지 또는 지하상가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평 구민들만 이용한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이용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제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평이 설악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GTX 비노선이 생기면 다시 이제 부평이 중심역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제3보급단 이전이나 미군 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옛날 미군 시절의 그 조병창, 일제의 강정기부터 있었던 조병창이 개방이 되면서 부평의 역사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평이 수도권 전체에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갈 것이냐. 저는 서부에 사람들이 모이는 유통 중심 단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중심 상업지구가 되어야만 부평이 발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토 기본계획부터 바꿔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도 문제가 있지만, 수도권 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권과 비세력권과의 차별도 너무 심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습니다. 강남 집값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차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각 지역에 단순히 서울의 배드타운이 아닌 독자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우리 부평이 그 위치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의 중심단지 또는 서북부의 중심 상업지구로 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토기본계획부터 차근차근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공약과도 연결이 될 텐데요. 주요 공약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지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서는 GTX 비노선이 이제 이 부평역이 하나의 중심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심역을 이제 지하상가하고 연결한다든지 또는 지상 상권이 개발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에 몰려있던 각종 그런 중심 상업시설을 이 중심 지역이 아닌 부평과 같은 데 이전했을 때 세제 혜택이라든지 각종 혜택을 주어서 자연스럽게 강남 쪽에 중심되어 있던 것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병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편으로는 부평 중심역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고 또 한 측면에서는 제3보급단이나 부평 미군기지 이전을 통해서 부평의 역사를 다시 조명하면서 부평의 정체성을 살리는 게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GTX 비노선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조기 착공을 통해서 좀 빨리 앞당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계획상으로는 2022년 이제 2년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한시가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내년에는 착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이 조기에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설계 같은 것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자, 부평의 부흥을 위해서 공약을 내세운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선된다면 반드시 이것만은 해내겠다라는 핵심 공약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까하고 이제 연장선상인데요. 이것이 부평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권 전체 신도시, 일기 신도시가 뭐 중동, 뭐 평촌, 뭐 분당, 일산 이게 거의 3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전후로 해서 만들어진 신도시인데 이 신도시를 다시 재편해야 될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재편이 되려면 즉 이 도심이 다시 도시 재생이 되려면 새로운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원동력은 바로 강남 등에 치우쳐야 되는 상업시설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로 간다면 해당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좀 연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연합을 해서 뭐 군포시도 그렇고 또 다른 지역의 그 국회의원들과 연합을 해서 우리 국토기본계획을 바꾸자.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강남 등에 집중된 수도권 내 집적시설과 그 외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통해서 수도권이 균형화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법안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국토기본도 바꾸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부평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부평의 부흥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말씀이신데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 이것만은 내가 강하다 하는 후보만의 강점도 차별화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적 식견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공무원 생활도 했지만 뭐 도시계획, 도시행정 이런 거를 한 10년 동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 식견을 가져왔고요. 또 2010년도 제가 시의원 돼서 시의회 의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좀 새로 재편할 때 그때도 제가 좀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부평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천 전체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 상황 속에서 부평은 어떠한 위치, 또 수도권 내에서의 어떠한 위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연구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제가 자정적임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자유롭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시죠. 그 국민 여러분, 4월 15일은 뭐 누구 영달하는 날이 아닙니다. 누구 특정인을 국회의원으로 세워서 그 사람의 뭐 빛나는 월경을 씌워주는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평 구민 전체가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을 저는 선택하는 날이라고 봅니다. 과연 그동안 우리 부평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율이 24%에 도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머무는 지역에 불과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4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부평의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1분 안짝으로 지금 시간이 좀 남았어요. 공약 네. 관련해서 좀 짧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 공약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재반된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재개발이 부평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개발 안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를 좀 우리 대표가 되는 사람, 정치인이 되는 사람이 좀 개입을 해서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피눈물 흘리면서 떠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닌 서로가 화합되는 그런 재개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부평갑의 이성만 예비후보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4.15 총선을 앞두고 부평 갑 선거구 예비 후보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의 정유섭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로 이제 재선 도전에 나서게 예, 됐는데 그렇습니다. 출마의 변부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저희는 기적적으로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잘한 게 없습니다. 지금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에서 11위, 12위, 금년도는 아마 13위로 떨어질 겁니다. 이거는 정부가 잘못하는 겁니다. 이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좀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치의 목적이라는 것은 부국안민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국민이 편하게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정치의 기본 목적입니다. 이번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국민들이 꼭 심판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부평에서는 그 정부 심판에 가장 앞장서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번 총선에서 이겨서 바꾸도록 그렇게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출마의 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던 대로 부평 갑은 3보급단 군부대 이전과 더불어서 캠프마켓 반환 이전 부지, 그리고 곳곳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예비 후보가 생각하는 이 부평 갑의 현안은 무엇인가요? 지금 말이죠. 지역 개발 문제가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지역 개발 문제가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군 기지도 돌아오고 삼보급단 이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L자축이라고 하는데요. 삼보급단부터 미군 기지, 부평공원, 백운공원, 희망공원, 원적, 만월산 이렇게 하는 이 L자 녹지축을 어떻게 우리가 갖고 나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현안이고요. 네. 또 부평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재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행정당국의 빠른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평 종합학교 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작년도까지 뭐 저도 같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은 그 남부체육센터 들어서고 영유아 종합센터, 노인문화센터가 그 경찰 종합학교 부지에 들어섭니다. 그것이 이제 잘 착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굴포천 복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가 사업에서 지방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예산 문제라든지 주민들 민원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것도 상당히 큰 현안이고요. 또 시장 경제화, 시장의 활성화, 또 공단의 활성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손님들도 많이 없고요. 어렵죠. 코로나가 극복된 다음에라도 정부가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지속하고 반기업 정책을 계속하는 한에는 시장이나 공단이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책 전환 문제, 이것도 굉장히 큰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이 당면한 이 현안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공약과 연결이 되겠죠. 주요 공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예, 공약이 이제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평이 이 지역에서 교통 1번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교통이 좋다 그래서 찾아오는 또 정착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데 우선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GTX B 노선 이게 작년도에 이제 예타를 통과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계획 수립이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돼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고 준공이 돼서 교통 편의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평 미군 기지 주변에 그 트램 있습니다. 군용철도. 군용철도 요거를 그럼 버리지 말고 군용철도를 이용해서 한번 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주요 공약상에 들어가고요. 네. 지금 미군 기지도 이제 반환이 결정이 됐잖아요. 금년도부터 일부가 이제 개방이 됩니다. 물론 전체 개방은 뭐 오염도 다 정화하고 한 다음에 되고. 근데 이게 미군 기지가 돌아오는데 그 미군 기지의 특성이 10년간 신축을 못 합니다. 공원 부지는. 그리고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괜찮습니다. 기존 건물들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기존의 공원 지역은 이제 풀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보존하고 기존 건물에다가 새로운 문화시설이라든지 예술시설이라든지 뭐 제가 이제 법안도 발의했습니다만 한국 대중음악 자료원 같은 거를 설치한다든지 뭐 로봇 문화 체험관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의 건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미군 기지의 명품 공원화 그것도 또 하나의 공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7호선이 이제 부평역까지 오잖아요. 장암까지 가는데 이게 굉장히 긴 노선입니다. 네. 시간도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끝에서 끝까지. 이거를 이제 급행을 도입해야 되겠다. 급행을 도입해서 시간을 한 4분의 1 정도 줄여야 되겠다. 그래야 좀 더 편리한 지하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예타 결과가 괜찮게 나왔어요. 급행하면 한 BC가 1.84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주요 공약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공약에 대해서 좀 쭉 네.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네. 거는요. GTX B 노선 조기 착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빠른 네. 시일이다 이렇게만 표현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좀 당길 수가 있을까요? GTX-B가 이제 금년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본 계획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 계획 용역 끝나고 예산 확보하고 뭐 또 민자 투자 사업 선정하고 그러면 기니까 금년도에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민자 사업 지정을 해서 내년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 25년 말이나 26년 초에는 GTX-B가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빠른 시일 안에 좀 착공이 예, 됐으면 예, 좋겠고 또 당선된다면 나 이것만은 반드시 이뤄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요새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제일 이제 주민들 불평하는 게 그 삼보급단을 저 일신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했다는 건데 제가 뭐 삼보급단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주민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민간 협의회도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을 해서 그러면 그쪽 주민들 이제 삼보급단이 이전하는 지역에 주민들의 그 바라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아들여서 또 국방부도 군부대 내 일부는 주민 편의시설로 또 내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과 같이 하는 그런 보급단 이전 그리고 주민과 같이 하는 군관민이 같이 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만약에 다시 당선이 된다면 행안위를 가서 꼭 그걸 이뤄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예. 2분이 채 안 남은 시간인데요. 네. 이번에는 후보만의 강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뭐 부평에서 태어나고 부평에서 자란 골목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는 부평의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도 부평의 애정과 열정과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아에로 또 주미대사관 등을 거친 정책 전문가입니다. 제가 연동형 비례제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지적한 국회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싸우고 있고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한 그런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민생 전문가로서 또 정책 전문가로서 부평 전문가로서 가장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 예. 정도 지금 시간이 남았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예. 한마디 남겨주시죠. 예, 제가 지난 선거에서 26표 차이로 당선된 최소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한 표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민들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선이 된다면 2배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찍으시고 이번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2번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부평갑의 정유섭 예비후보와 만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부평갑에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김종근 전 이자, 이시자, 박선희, 박재철, 김소윤, 정영진 예비후보가 등록돼 있습니다. 자, 헬로 이슈토크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